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이야기해보려 해요. 혹시 요즘 들어 자꾸만 열이 확 올라오거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며 땀이 뻘뻘 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잠들기 직전 이불 속에서 갑자기 불에 데인 듯 더워지거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땀에 젖은 잠옷을 벗어야 했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폐경기와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증상, 열감 혹은 핫플래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땀 몇 방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폐경을 겪으며 우리 몸속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 변화는 체온 조절 시스템에 혼란을 주면서 우리를 이런 불편한 상태로 몰아넣어요. 피부는 급격히 건조해지고 얼굴과 목에는 붉은 반점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설치고 피로가 쌓이니 우울감도 자주 느끼게 되죠.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54세의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늘 건강하고 명랑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의 중에도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이 붉어져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나중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셨죠. 폐경 증상이 단순히 몸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과 한국 여성들 중에는 이런 열감 증상을 거의 겪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구 여성들에 비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드릴게요. 다행히도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비싼 약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매일 아침 밥상 위에 올리는 것들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완전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늘 기쁨이거든요.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생식 호르몬이 아니에요. 피부, 뼈, 혈관,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조절자랍니다. 그런데 폐경을 맞이하면 이 에스트로겐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사라진 듯한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얼굴의 화끈거림, 땀이 흘러내리는 열감, 잠을 설치는 불면, 감정 기복, 피부 탄력 저하, 골다공증 같은 증상들이에요. 한두 가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폐경 후 여성의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는 평생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 체온 조절 센터인 시상하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 온도 변화가 있어도 몸은 과도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열감이 몰려오고 수면 중에는 땀이 흠뻑 나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에스트로겐 감소가 중추신경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감정 기복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고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서 피부는 거칠고 건조해져요.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얇아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킨케어를 아무리 해도 예전 같은 효과를 못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단순한 보습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여성들이 느끼는 정서적 혼란도 무시할 수 없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우울한 감정이 깊어지고 자신감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이는 뇌 내 세로토닌 분비가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주는 자연 성분이 있고 이를 꾸준히 활용하면 우리 몸은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콩이 단순한 단백질 식품 그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속에서 부족해진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서 비슷한 기능을 해주죠. 이 덕분에 폐경 후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다이드제인과 제니스테인이라는 두 가지 이소플라본 성분은 폐경 여성의 열감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일본 여성들이 폐경기에도 큰 불편 없이 지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콩을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본 여성들은 하루 40에서 50mg 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데 이는 두부나 된장국, 콩나물 같은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양입니다. 반면 서구 여성들은 이 섭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매일 40mg의 콩 이소플라본을 섭취하게 하고 다른 쪽은 위약을 먹게 했어요. 결과는 아주 분명했죠.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열감 빈도가 40% 이상 줄었고 수면의 질과 기분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피부 탄력과 수분도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 작은 콩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해줄 줄은 몰랐죠. 더 놀라운 건 이 이소플라본이 열감뿐 아니라 뼈 건강과 심혈관계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폐경 이후 여성들은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죠.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뼈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천천히 몸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콩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한 컵의 두유, 한 그릇의 된장국, 혹은 간식으로 삶은 콩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그렇게 작은 습관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제 진짜 궁금해지셨죠? 도대체 콩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아주 익숙한 음식들이 이미 정답일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 식탁에 콩을 올려두고 있는데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답니다. 첫 번째는 두유예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두유 한 컵이면 하루 필요한 이소플라본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두유를 마시곤 해요. 속도 편하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 하루 시작이 부드럽게 흘러가죠. 두 번째는 된장국이에요. 한국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국에는 이소플라본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특히 된장을 직접 담갔다면 발효까지 더해져 장 건강에도 아주 좋죠. 아침밥에 된장국 한 그릇, 이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구워도 좋고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국에 넣어 끓여도 좋죠. 어떤 분들은 간식으로 두부 스낵을 만들어 드시기도 해요. 기름 없이 바삭하게 구워서 소금 약간만 뿌려주면 입이 심심할 때 딱 좋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에다마메라고 불리는 푸콩이에요. 일본이나 한국에서 맥주 안주로도 많이 먹는데 사실은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삶아서 약간의 소금만 뿌려 먹으면 포만감도 주고 이소플라본 섭취도 되고 일석이조죠. 이렇게 콩을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면 지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꼭 대단한 식단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밥상 속에 콩 한 조각만 얹어도 그 안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힘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이나 한국의 전통 마을처럼 장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콩 기반 식단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거창한 약이나 수입 보충제가 아니라 그들이 늘 먹던 집밥에서 해답을 찾았던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 40mg 정도의 이소플라본이면 충분하니 앞서 말한 식단 중에서 한두 가지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담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콩,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죠. 콩이 폐경기 건강에 참 좋은 건 분명하지만 콩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콩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연 항노화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페르미딘이라는 이름의 성분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하지만 이 성분은 요즘 세계적으로 항노화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자예요. 세포의 자가 포식을 촉진해 노화된 세포를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스페르미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밀기울, 콩류, 버섯, 숙성 치즈, 특히 발효된 콩 음식이 있어요. 즉, 된장이나 청국장도 스페르미딘에 보고랍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식품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의 중심이 되는 이 식품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폐경기 이후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은 이를 억제해 노화 속도를 늦춰준답니다. 매일 아침 샐러드에 한 스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토마토, 브로콜리, 케일, 베리류 같은 색이 짙은 채소나 과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 탄력도 지켜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녹차에도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체지방 축적도 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폐경기 이후 체형 변화가 고민이라면 커피 대신 녹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일본 여성들이 날씬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녹차 습관이라는 얘기도 있죠. 결국 항노화는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이 함께 어우러진 식단에서 실현됩니다. 콩을 중심에 두되 색이 진한 채소와 좋은 지방, 발효 음식과 따뜻한 차까지 더하면 우리 몸은 조금씩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절대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주방 안에 다 있는 재료들일 수도 있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신진대사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살살 깨워주는 부드러운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걷기예요. 하루에 30분만 천천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며 걸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리듬을 되찾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폐경기 여성의 우울증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열감의 빈도도 낮아진다고 해요. 규칙적인 움직임은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부드러울 때 편한 신발 신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가벼운 근력 운동이에요. 폐경 후 여성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체지방은 늘어나기 쉬워요. 간단한 팔굽혀펴기, 스쿼트, 벽에 기대어 앉기 같은 운동만 해도 골격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정적인 운동도 아주 좋아요. 자세를 바로잡고 긴장을 풀어주면서 몸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면은 노화 방지 호르몬이라 불리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허브차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더 깊고 안정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어 염증을 높이고 노화를 촉진시켜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만의 명상 시간,
혹은 음악을 들으며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건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습관의 힘이에요. 먹고, 움직이고, 쉬고, 웃고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나이듦이 비결이랍니다. 이제 우리 몸을 위한 진짜 계획을 세울 시간이 왔어요. 폐경기 이후에도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하나씩 내 일상 속에 정착시켜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콩을 매일 챙겨 먹고 산책도 조금씩 시작하고 잠드는 시간도 10분만 앞당기고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몸이 다시 편안한 리듬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먼저 식단을 살펴볼까요? 하루에 이소플라본을 40mg 정도 꾸준히 섭취한다는 목표만 세워도 좋아요. 아침에 두유 1컵, 점심에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 샐러드. 굳이 매 끼니마다 콩을 먹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에 3에서 4번만 챙겨도 충분한 변화가 생겨요. 여기에 스페르미딘이 풍부한 발효 음식이나 올리브 오일이 더해진 샐러드, 브로콜리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채소와 과일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죠. 운동은 하루에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특별한 준비물도 장소도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 동네 골목길, 혹은 계단 오르내리기만으로도 좋아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가벼운 스쿼트나 벽밀기 운동을 매일 5분씩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쉬어가고 피곤하면 멈춰도 괜찮아요. 폐경기 이후의 몸은 지속 가능한 습관에 가장 잘 반응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바로 마음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빠른 변화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몸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꿔보세요. 나이 들면 손실이 아니라 변환이에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 몸과 대화하며 천천히 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노화 방지 전략이랍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소플라본이든 발효식품이든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호르몬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건강법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살아 숨 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몸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 식사하고 쉬고 움직이고 웃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항노화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콩 한 그릇, 조용한 산책, 깊은 숨결 하나에도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 밤 조용히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그 따뜻한 균형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몇 시인지,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늘 큰 힘이 되거든요.